맘카페가 환호한다. 출산하면 1억 받는다. 이게 사실일까요? 이거 여러분 사실입니다. 인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시에서 말입니다. 출산 장려금을 전체 계산을 해봤더니 1억 120만 원입니다. 야,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1억을 주면 이 정도 주면 아이 낳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아이가 셋인데 저는 한 푼도 출산 장려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세금을 깎아서 혜택을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이 정도 준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인천에 가서 아이 낳아 볼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총 출산 지원금 1억 120만 원이에요. 현재 말입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는 출산 지원금이 7,250만 원이거든요. 이게 정부가 주고요. 지자체가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 출산 지원금을 준다는 뜻이에요. 2,870만 원을. 그렇게 주면 이게 1억 120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7,250만 원 현재 출산 지원금은요. 정부가 사실 지자체하고 함께요.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아이를 낳으면 임신 출산 의료비 100만 원 줍니다. 여기에다가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 줍니다. 여기에 부모급여 1,800만 원 주거든요. 아동수당 960만 원, 보육료하고 급식비까지 합치면 2,540만 원을 주고요. 초, 중, 고 교육비 1,650만 원을 줍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7,250만 원입니다. 7,250만 원. 여기에다 추가로 2,87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천사지원금 840만 원을 주고요. 아이 꿈수당이라고 해서 1,980만 원을 주고요.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을 더 플러스 한다고 해요. 야, 진짜 많이 주죠. 이게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소멸하려고 하니까 어디라도 지방자치단체도 난리예요. 지금 말입니다. 출산율 보세요.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22년에 0.78 전 세계 꼴찌잖아요. 꼴찌.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요. 3분기까지 보면 0.6대입니다. 0.7이 아닙니다. 0.6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이 소멸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쉽게 나오는 겁니다. 1975년만 하더라도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4.53명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어서요. 이제는 0.78명. 외국의 인구 전문가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아이 한 명은 낳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명도 낳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마음카페에서 환호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1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지원이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부담이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아이를 셋을 키워보면서요. 돈 때문에 절절절절 맸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당장 아이들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교육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게다가 먹고 입히는 돈까지 하면 한 친구한테 쓰이는 돈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기둥뿌리가 휘청휘청거린다는 말,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등골 브레이크라고 하잖아요.
등골이 부러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등골이 진짜 부러집니다. 아이 새 키우면.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억 정도를 보정을 해준다 그러면 아마 인천 가서 아이 낳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장 말입니다. 1억 정도의 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억이라는 돈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큰 돈인지. 1년 진짜 열심히 일해서 일한다고 하더라도요. 아마 직장인이 1억 모으기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열심히 일한다고 하더라도요. 아마 직장인이면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더라도요. 1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진짜 짠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3천만 원 정도 좀 많으면 5천만 원 정도 모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모으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1억이라는 돈은 3, 4년 모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좋아진다는 뜻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앞으로도 말입니다. 출산지원금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저는 출산지원금을 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계적으로 말입니다.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졌을 때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그리고 유아기 학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단계별로 말입니다. 뭐 이상한 이름 달아갖고 하지 말고요. 이상한 이름을 달아서 하는 게 정부하고 지자체가 주는 것만 보더라도요. 진짜 이상한 이름 많이 달아놨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그냥 퍼주려면 고이 퍼주지 뭐 이름을 희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단계별로 주는 게 어떠냐. 이름 한번 보세요. 임신 출산 의료 지원비 첫 만남 이용권 저는 이런 걸 보면 웃겨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와 급식비 초중고 교육비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거보다가는요. 이름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가 성장 단계별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한다. 이런 체계성을 갖추는 것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여요. 그 체계성이 갖춰서 절세를 하고 세금을 더 아끼고요. 실질적으로 돈을 이렇게 넣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크더라. 또 아이들이 얼마나 늘어나더라. 이런 것도 조사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펴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부의 정책을 보고 있으면요. 이게 답답하거든요. 현장하고는 완전히 도외시된 그런 정책이 많아요. 실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정책으로 저는 아주 맞춤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혈세를 조금 더 아낄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도 막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